첫 번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액도 역시 수분을 기반으로 구성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물의 섭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커피나 차나 또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서 나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또 일부 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차로 드시는 것이 수분을 잘 섭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음료수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25g에서 30-40g까지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 독소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의 형태, 이왕이면 또 전해질 미네랄들이 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수분 섭취가 별로 안 되는 경우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전 공복에 500ml 정도의 물을 하루 3번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분 공급을 통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복식호흡 하면 명상과 연결이 돼서 마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호흡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숨을 쉬면 횡격막 위 호흡인 흉식호흡만 합니다. 흉식호흡만 하면 말초까지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죠. 산소를 내 몸에 구석구석 잘 보내는 호흡법이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 기능의 장애라고 보고 이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말초혈관, 또 오장육부까지도 이 산소를 잘 공급받도록 호흡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하는 그냥 가벼운 몸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동작을 5초, 10초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1분에서 3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동작을 유지하는 자세는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속근육까지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까지도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한 동작을 오래 하면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장이 막 운동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것만 드는 것을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근육 세포도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뭉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 걸렸다 하는 분들 계시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꼭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혈액과 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는 물 한 잔을 드시고 500g 정도의 아침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비타민C나 좋은 불포화 지방산 이런 성분들이 혈관에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법이 됩니다. 아침에 국과 찌개나 쌀밥 그리고 여러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실 때보다 물 한 잔 드시고 과일 정도로 간단하게 드실 때 훨씬 우리 몸은 가벼워지고 속이 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심에도 식사 전에 꼭 물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500g 정도 좀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점심은 많은 분들이 밖에서 드시잖아요. 밖에서 먹어도 안전한 식사 또는 식사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건강한 포케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포케의 구성을 보면 적당량의 콩, 샐러드, 과일
또 여러 견과류와 씨앗류들이 골고루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밖에서 건강식을 먹고 싶다라는 분들과 식사를 할 때는 포케를 종종 활용을 합니다. 이럴 때 이왕이면 고기나 생선이 좀 없는 채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더 식물성에 가까운 포케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 먹는 고기나 생선은 괜찮은데요. 이왕이면 혈액을 맑게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채식 지향의 포케 볼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식을 드실 때는 최대한 50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몸에서 잘 소화가 되면 노폐물이 생기지 않아서 혈액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식도 이왕이면 꼭꼭 씹어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식사 전에 또 물 한 컵 500cc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좀 혈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 염증을 좀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중해식 식사법을 세계에서 인정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신선한 과일, 채소를 활용한, 또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채소 볶음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들기름이 취향에 맞잖아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또 기름을 볶으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 마지막에 이 채소를 볶을 때 마지막에 기름을 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식사 전에 먼저 과일을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비타민 C도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력 있는 혈관, 맑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과일 또 채소 지향 식단을 활용하시면 빠르게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